우리가 이런 도시 멘탈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랑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도 그렇죠. 있어요. 예. 우리는 그냥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것만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진실은 고태우가 태우지만 물론 좀 폭력적이고 오만하고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 소녀 같은데 따뜻한 데도 있잖아요. 제 얘기예요? 서태후 얘기예요? 고태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프랑스도 되게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말씀하신 것도 맞고 다 맞아. 근데 이제 톨러란스는 어떤 개념에서 이해해야 되냐면 걔 음바페 엄마 아버지가 북아프리카 사람이지만 되게 프랑스인 같아. 그 프랑스인 같은 건 뭐야? 글쎄 그게 뭘까? 제가 느낀 건 이런 거예요. 되게 자기 확신이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넌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길을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 그 다음에 톨러란스는 뭐냐면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자유평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파들이 싫어해. 그렇지만 어쨌든 톨러란스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되게 전제주의적이고 독재국가에 가면 내가 조금 다르면 싫어해. 너는 왜 이게 아니야? 근데 프랑스는 그런 거가 덜해. 넌 다르구나.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떤 무용단이랑 같이 프랑스에 가서 지방도시에서 공연하는데 사람이 구름처럼 왔어요. 근데 그 무용이 대단해서라기보다도 걔네는 이런 게 있더라고. 아시아에서 이런 무용단이 왔어? 우리가 없던 거네? 일단 리스펙트. 그걸 나중에 뺏어 먹더라도 제국주의적으로 착취하고 나중에는 걔를 이용해 먹고 죽이더라도 일단은 덜러라고 리스펙트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독특한 문화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제가 느끼는 느낌은 물론 그런 고태우가 여러 가지 면이 있듯이 프랑스도 되게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분명히 차별화되는 점은 그 자의식이 강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그래서 더 선택지가 넓고 발표력도 있고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사는 방식도 꼭 내가 돈이 없더라도 돈이 없으면 무조건 돈 벌어야 돼가 아니라 난 돈이 없으니까 딴 걸 할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캬바레의 왕자가 될 거야. 또 우리나라 같으면 감히 상상하지 않는 그런.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사회가 뭐라고 하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데 뭐 이런 게 다른 것 같아. 저희가 그냥 기꺼이 승복하겠습니다. 말이 4번 갔다 오신 분하고. 근데 확실히 그 경험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아까 프랑스 그 유학생들 얘기했잖아요. 제가 거기서 좀 생긴 부정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프랑스 유학생 나도 많이 가서 봤거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난 그때 맨날 프랑스 유학생들 보면서 똑같아요. 여기서 근데 그게 또 배에 있어 애들이 그들이 나는 프랑스에 살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떠나진 않아.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맞아. 우리나라 홍상수 감독 영화 중에서 프랑스 유학생들을 다룬 얘기 있잖아요. 딱 그거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간하세 보면 막 그러잖아. 말을 재밌게 하잖아. 여학생이 딱 탔는데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어떤 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현학적으로 얘기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아니고. 그게 이제 그 프랑스 사람 같은 얘기야. 네, 맞아요. 그 되게 근데 우리가 먹을 때 그때 그런 얘기 그게 코미디를 막 받아들였거든. 처음에는 너무 그랬죠. 웃겼어. 그 대사를 보고 저렇게도 얘기하나? 근데 그렇게 그래, 얘기하는 게 배에 있는 거였구나. 거야. 그런 말투가.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미 부여를 잘해 말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말이 너무 앞선 것 같아서 얄밉기도 하고. 우리 같은 행동파들은 그게 좀 너무 입 바른 소리 같고. 그런데 서양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진짜 중요한 거에는 또 잘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파리 올림픽 때 저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 오프닝 때 샌드강에서 했잖아요. 파격적이었죠. 근데 그런 거는 참 잘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친환경 한다고 그러면서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그러니까 밥도 막 제대로 안 주고 이거 나는 진짜 그게 무슨 똘레랑스야. 아니 밥이나 먹이면서 좀 하든가. 그래서 오히려 한국 애들 부러워했다며. 그게 일 진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땐 그 이상한 뭐가 있어.
그냥 이렇게 그 자의식이 강한 거야. 자기네가 자의식이 자기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관철하고 또 아닌 거는 그냥 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넘어가는 거지. 운동하는 선수들은 말이야. 그 에어컨도 안 되는 버스에 태워가지고 이동시키고 이러는 거는 그 미친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친환경이 중요하대잖아요. 하지만 그런 걸 주장하는 정치가들이 한번 해보든지. 오염돼서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요? 생각에서? 그랬다고 지금 수영 선수들이 막 피부 표현 벌리고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넷플릭스 영화. 그러다 상어가 다 뜯어먹는 거. 그러게 어쨌든 좀 이율배반적이네. 뭐가 달라도.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올림픽 개막식을 거기서 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그 발상의 전환이고. 발상의 전환.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한국 영화 막 뜰 때 2000년대 중반에 프랑스에서 몇 번 다큐멘터리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때 뭐 바빠 죽겠는데 여튼 그래도 한국 영화를 알려야 되지 않나? 인터뷰 응하잖아요. 그럼 얘들 이렇게 앉아서 하면 되잖아. 잠깐만요. 그런 데 가서 잠깐 걸터 앉아보실래요? 제가요? 그렇게 아니 자세가 얘기를 진짜 해가지고 거기서 발을 꼬시고 얘기하세요. 이 자세래요? 친구들 왜 이렇게 대풍을 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걔들은 그렇게 찍더라고. 항상 그게 약간 그런 게 있어. 이게 단지? 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요. 박찬욱 감독이 깐느 가면은 맨날 거기 똑같거든요. 호텔 그 발코니 나서 사진을 찍어요. 잠깐 인터뷰 펜대가 한 25분 하고 5분 딱. 근데 왜 프랑스 프루미에르 잡지에 나온 사진이 제일 멋있지? 어떤 사진인데요? 아니 똑같이 이렇게 감독님 가나서 발코니에서 포즈 한번 찍어주세요. 그거 한 수십 개 매체에서 하는데 한국 매체는 저기 무슨 70년대 잡지 무슨 매체 나오는데 프루미에르 보면 똑같은 발코니에서 찍었는데 그 무슨 그게 전통 자의식. 그렇죠. 그리고 시각적인 자산 그런 게 있는 거죠. 자기네들만의 원래 사진도 잘 고수하고 찍으려면 그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잘 찍어요. 그렇죠. 구도나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우리 기자재로 지금 승부하려고 그러는데 장비빨로 하려고 전혀 아니야. 그 빛을 다루는 거하고 그 미감이 완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아무튼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주창하는 거라든가 독창성이라든가 그런 게 그게 어떤 제도나 규칙, 규율보다 더 우선된다는 것이 중요한 그런 점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아직도 너무 명분이 중요하고 전체적인 규율이 중요하고 개인보다는 역할이 중요한 이거 안 돼 그러면은 그냥 안 되나 보다 이러지 왜 안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집값도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집값이? 뭐 런던만큼이 안 비싸겠지만 들어보면은 거기서 유학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도 뭐 한 달 뭐 1,000유로? 1,000유로. 한 150만 원? 네, 런던보다는 싸요, 그래도. 근데. 조그만 얼로. 그러니까 엄청 낡고, 그리고 또 주인들이 그게 너무너무 세대요. 그러니까 뭐지, 텃세라 그러나? 아무튼, 우리로 치면 갑질? 이런 것들이 너무 세가지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삶의 질은 낮은데도, 그래도 프랑스를 왜 프랑스로 유학을 그러니까 가는데 왜? 그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여유. 쫓기지 않는 것 같아. 여유로.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프랑스가 일주일에 얼마 주 35시간. 주 35시간. 그리고 뭐 철마다 봄, 가을, 겨울 해서 바캉스가 원래 프랑스 말이잖아요. 그렇죠. 휴가 기간이 길죠. 8월은 거의 한 달쯤 가 있어서 한국에서 뭐 섭외를 하면 섭외가 안 돼. 한 달 내내 출장이야. 이런 거 보면 어떨 때는 진짜 부럽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시간이 많다는 건 결국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고 이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좀 관조적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또 반론 나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망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안 하는데 생산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 우파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 정말 부럽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안 되는 그 거예요. 마크롱이 계속 하려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연금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은퇴를 해도
자기가 받던 연금의 연봉의 70%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은퇴하려고 그래야지. 60 피곤하다. 근데 이게 없어요. 이 정부에서 계속 그걸 한다고 그러고 젊은 애들이 또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일을 해봐야 나이 든 사람들 그걸로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서로 일을 안 해. 맞다. 어떡해. 그래서 실제 마크롱이 그거 하려고 하다 계속 실패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보면서 또 프랑스를 보면 주 35시간씩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지. 결국 지난번에 그 프로테스탄트 그거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그게 자본주의하고 이상하게 결합이 돼가지고 무조건 막 쥐어짜는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일을 안 해. 다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사냐? 근데 여하튼 거기는 엘리트들이 굉장히 우수해. 그게 상당히 끌고 가는 거 있어요. 거기는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러니까 그 지상 낙원은 없다는 거. 일 안 하면서도 우리는 행복해요.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걔들은 그래서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야. 특히 영화 수입하는 사람들은 죽으려고 그러면 연락이 잘 안 돼. 질 거 산다고 해도 시차도 안 맞는데 툭 하면 휴가 가고 툭 하면 뭐고. 일이 안 돼, 일이. 박물관도 연락 진짜 안 돼. 섭외하기 힘든 나라. 또 느리고. 그런데 요새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그 지금 논리가 이런 거잖아요. 다 놀면 손은 누가 키우고 나라의 돈이 돌아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요새 옛날 논리잖아요. 조중동에서 기사 나온 거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 뭐 트럼프 취임식 때 딴 나라들은 가서 벌써부터 관세 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근데 또 요새 저는 젊으니까 젊은 마인드를 생각해 보면 아니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럼 이민 가지 뭐. 그리고 뭐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고? 그러다가 내 인생 종치면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 준다면 빨리 퇴직해서 놀다가 하고 그거 안 되면 딴 데로 이민 가야지. 그냥 내 행복이 중요한 거지 뭐 나라에 어떻게 되고 뭔 상관이야. 이게 젊은 마인드인 것 같거든요. 전부 다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윤리적인 게 들어가요. 그 일과 노동에 대한 윤리. 저는 사장 해봤잖아요. 저 공공기관 사장. 그렇죠. 내가 그 뼈저리게 그리고 나도 원래는 그런 나라가 뭐가 중요해. 근데 거기 보면 100명이 있으면은 30명밖에 일을 안 하잖아요. 70명이 대충 하고. 그 30명이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를 위에서는 본단 말이에요. 그 가슴이 아파. 얄미워 죽겠어, 70명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또 이 수평적으로, 저런 사람도 같이 사는 게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었는데, 네가 만약 일을 해봐라, 그렇게. 그런 게 얄밉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30명은 갈아 넣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70명은 놀고 있다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인간 사회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구멍이 나게 돼 있고. 인류 역사 이래로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일하는 놈은 일하고 노는 놈은 놓고 기생충이 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죠? 그런데 밸런싱이 계속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무너지면은 그 사회 공동체의 어떤 근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누가 장기적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특히 정치가는 그런 걸 몇십 년을 생각해야 되고 예술에서도 그런 것도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 나는 근데 그런 것들 증언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한국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꽃섬 생각난다. 그 꽃섬이라고 고 감독이랑 저랑 해서 초기에 우리가 되게 인기를 끌었던 1편에선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꽃섬 파라다이스. 그 주인공이 프랑스 남자거든요. 사회 부적응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놀기 좋아가지고 그 얄미운 70% 중에 최고봉이야.